이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민분들도 많이 와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과 관객들의 힘을 얻어서 관객상을 받으셨는데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차례 뭐 상영 하셨을 것 같은데 오신 관객분들한테 그 인사 부탁드리고요. 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양평에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분들이 4대강 사업 시작되면서 이제 저한테 이 상황을 좀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 작업을 처음에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작업이 처음에 농민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싸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전국 4대강 사업지구 중에서 유일하게 3년 4개월을 버텨서 결국은 강제 철거 없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됐고요. 그 과정을 3년 4개월 촬영했고 이제 꼬박 1년 편집해서 작년 이제 12월 서울 국립영화제를 통해서 처음 이제 소개가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1,500여 분 정도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아직은 저 영화를 아직은 배급사가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드물머리 픽처스라는 영화사를 지역의 드물머리에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 상영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영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것까지 가셨는지 가서 농사 지셨나요, 감독님도? 여기 두물머리 대학 모델 그림을 그린 분이 만화가 장차현 씨인데요. 그분이 양수리에 살고 계셨고 제 첫 작품이 이제 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한 이제 핑크 페리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만화가한테 다운 증후군 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하러 갔다가 그냥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양평에 머물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왔었던 그 농민분들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의 어떤 공동체 생활, 그 전에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그런 분위기, 그런 건 어땠었나요? 사실 지금 두물머리 내농부가 이제 대부분 귀농한 젊은 농부들인데 이분들 귀농 시기가 제가 양평에 들어간 시기랑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2008년. 예. 근데 4대강 이제 2004년이죠. 근데 4대강 사업이 이제 2008년 9년인가? 네, 그때 발표됐는데 그 전까지 5년 동안은 저도 이 농민분들하고 전혀 이제 안면이 없었고요. 또 드물머리가 유기농 발원지라는 사실도 사실 모르고 그냥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홍보 영상 작업을 의뢰하면서 그때 저도 이 농민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고 드물머리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됐고 이 지역에 이런 소중한 농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도 같은 지역민으로서 이 농지를 좀 꼭 보존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촬영하게 됐어요. 그 영화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어쨌든 쭉 그 농민들의 그런 열심히 이제 농사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사업이 발표가 되었고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한 것들을 한다. 그래서 저는 살짝 감독님이 그냥 농민들에 대한 그냥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시작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관객분들의 질문을 이제 차근차근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맨 앞에 계신 분 손 들어주셨고요. 네, 감독님의 마이크가 또 전달되네. 저기 경매대 부상금 받았나요? 네? 부상금이요. 보상금이요? 네. 예.
뭐 어느 곳이나 다 그렇듯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 4대강 사업에 포함된 농민분들을 어쨌든 이제 그 회유해서 이렇게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늘 이제 보상으로 이제 회유와 협박을 했었죠. 뭐 여기 농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처음 나가신 남양주 농민들은 이제 대체부지 다른 지역에 이제 농지를 지자체에서 마련해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셨던 거고, 두물머리 농부는 이제 11농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물머리 농부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이제 더 강력한 보상책을 던진 게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밖에 나가서 농지를 직접 사서 농사를 지어라. 이제 내 농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하천부지는 다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혹하셔서 이제 7분이 먼저 나가셨고, 나머지 4농부도 사회적 합의를 보면서 똑같은 지원으로 그렇게 지금 농지를 구입을 해서 이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 농지 구입 자금이라는 것도 뭐 당연히 그냥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 이후부터 17년 동안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농지 구입하는데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해마다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 처음에 이제 나가셨던 분들은 이제 경기도에서 대체부지로 뭐 주로 한 어떤 곳을 제시를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들은 그냥 정말 개별적으로 가신 건지, 아니면 어쨌든 공대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뭐 어떤 뭐 지역을 이제 모델로 두셨는지. 남양주 분들은 이제 산자락을 그 남양주 시에서 산자락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부지를 마련해줬고요. 두물머리 농민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농지 구입 자금을 다 지원해준 거니까 개인이 다 알아서 그 지역에서 이제 각자 알아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건데, 좀 가능하면 같이 좀 농지를 사더라도 보다 넓은 농지를 좀 같은 지역에서 사고자 노력은 했는데 뭐 워낙 이제 땅값들이 또 제각각이고 해서 대부분 이제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농지를 구입하게 됐어요. 네. 예, 또 다음 관객분 질문 받을게요. 예, 그럼 질문 좀 더 생각하시고, 보면은 어쨌든 거기가 이제 뭐 유기농의 발원지고 했는데, 참 그 경기도의 그 태도의 변화도 너무 좀 어이가 없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경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잖아요. 네. 저는 이제 좀 그런 배경이 그게 이제 뭐 강을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생겨난 건지, 왜 경작을 그렇게 못하게 한 건지, 아니면 그 팔당의 그 두물머리가 너무 풍광이 좋아서 그야말로 뭐 거기는 꼭 반드시 체육공원으로 뭐 어떤 상징성이 있었던 곳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이제 공원과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팔당 두물머리는 원래 계획이 없던 지역인데 뭐 어느 날 이제 공무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선 안에 포함된 그 농지를 이제 4대강 사업 구역에 포함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뭐 좀 반발이 워낙 거세지니까 이제 일부 또 이제 4대강 사업에서 이제 제외시켜 나가면서 이제 농민들도 제외된 농민들은 또 이제 투쟁 대열에서 또 빠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경작 금지도 법적으로는 그런 법은 없는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시행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농민들을 설득을 했던 거지 실제로 하천부지에서 경작은 안 된다라는 법 조항은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사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농약, 화학 비료를 쓰는 그런 관행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경작 자체를 하천부지에서 금지하는 법 조항은 사실 없어요. 근데 미래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바꿀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계속 회유와 협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영화가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까지 쭉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독님의 어떤 격양된 감정도 많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게 강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씬에 보면은 이제 그 농경지가 이렇게 사라진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곳은 어떻게 지금 변해 있나요? 그래서 그 합의 볼 때 이제 정부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6명, 또 농민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6명, 동수로 총 12분이 참여해서 협의기구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 협의기구를.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그 협의기구에 위탁한 거죠. 그래서 그 협의기구가 1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이 두물머리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을 그렸고 지금은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아직 서로 간에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나 지자체는 이제 협의기구가 이제 마스터 플랜도 다 그렸고 이제 그랬으니 이제 당신들은 물러나시오. 지자체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이고 협의기구는 아직 운영 주체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프로그램이 현저히 달라지니까 뭐 지자체가 하면 당연히 농사는 안 될 것이고 근데 가능하면 여기가 유기농의 발원지고 지난 30년 동안 친환경 농사를 한 30여 년 해왔던 곳이니까 그런 유기농의 어떤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게 또 이쪽의 바람이고 그래서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현재 줄다리기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두물머리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생태 뭐 학습장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건설 중인 거. 그래서 이제 그 기반만 다져놓은 것이고요. 거기 지금 아무런 공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책로, 그리고 관리형 도로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향후에 공사가 진행될 때 차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길, 이제 그런 기반 공사만 해놓은 상태고요. 아주 구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한 구체적인 거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정리만 된 상태예요. 그 하우스 철거되고. 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아니면 영화에 대한 느낌 뭐 이런 것 감독님께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영화들을 굉장히 다 너무 잘 보신 것 같은데 예, 그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싸움이 시작되면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농민들만의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굉장히 진국이죠. 농민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싸움으로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굉장히 또 싸움을 생동감 있게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뭐 직접 농사도 짓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소식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감히 제가 뭐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엄두도 나지 않고 그래서 참 못 가봤었는데 뭐 그런 싸움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갔는지 그런 뭐 영화에는 미처 다 담지 못했지만 뭐 인상 깊었었던 것들. 이상하게도 팔당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고 또 언론에 또 기사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금방 이슈화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에서 되게 이렇게 오기에 가까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양이나 뭐 강정이나 사실 뭐 상황이 벌어져도 한번 이동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뭐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농민분들의 힘만으로는 안 됐죠. 보셨다시피 이제 천주교가 그 농지에 이제 미사터를 마련하면서 거기서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뭐 태풍이 몰아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930일 동안 매일 미사를 그 두물머리 꼭지점에서 지냈고요. 그 힘이 아마 가장 컸던 것 같고 어쨌든 농민들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면 계속 우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제 생태 환경 자유로운 영혼들이 두물머리로 와서 일단 두물머리 오면 풍광이 좋으니까 거기에 흠뻑 빠져요. 오면 자꾸 이렇게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농사를 짓게 되니까 마치 어떤 그 해방구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서 뭐 영화제도 하고 락 페스티벌도 하고 뭐 미술전도 하고 하면서 젊은 영혼들이 자유로운 그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들을 펼쳤어요. 그리고 농민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응대하고 짜증내지 않고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것 같고 어쨌든 그 기존의 어떤 구호나 그 이제 구호 중심의 그런 시위 문화가 아니라 정말 그 농산물을 들고 오이, 가지, 뭐 부들 이런 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었고 그런 힘이 그런 에너지가 결국 두물머리를 지켜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연대는 지금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천주교 연대는 지금 어떻게 또 지금 남아 계신 계속 농사 짓고 계신 분들하고 관계를 짓고 또 젊은 분들도 거기 들어가서 또 정착하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어떤가요? 천주교 연대는 이제 지금 다른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또 나름 이제 사역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 함께 연대했던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는 두물머리에 이제 이사 와서 지역 주민으로 이제 정착하려는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있고 내농부 중에 이제 최요왕 농부 그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가신 그분이 이제 그나마 바로 두물머리 인근에다가 농지를 구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농지에 이제 한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생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또 제공을 하셔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들을 펼칠까를 좀 고민하고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 감독님도 같이 뭐 그래서 이제 활동하시나요? 저도 이제 두물머리를 오시는 분들이 이 농지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좀 좀 생생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그 최유왕 농부의 농막 안에 이제 두물머리 독립영화관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언제든 오시면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기적인 상영회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도 보고 또 뭐 딸기 체험도 하고 뭐 유기농 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패키지로 엮어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걸 좀 프로그램화하려고. 저희 이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이름이 인디피크닉이에요. 여기 영상자료원에서는 서울독립영화제 앵콜전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는데 거기서 상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주민들의 영화잖아요. 감독님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나레이션도 보면 직접 그 나오셨던 분이 이제 나레이션을 하시는데 주민들 이제 시사했었을 때 반응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날랐을 것 같고 감독님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들을 좀 전해주세요.
글쎄 뭐 제 입으로 뭐 지역에서도 한 3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단체가 모여서 이제 여성회관에서 한번 했었고 그때 이제 뭐 각 단체 회원들과 이제 학부모님들 오셔서 보시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드물머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다들 이제 놀라시고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에 다들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이제 그런 지역민들이 많이 계셨고 또 이제 그래서 어느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이제 뭐 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한번 단체 관람도 이렇게 하셨고 또 어느 초등학교는 또 학부모회가 또 주관해서 아이들과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또 영화를 또 관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뭐 계속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객석에서도 같이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몇 가지 더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몇 번 이제 위기의 순간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그 경호원들인가요?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이명박 씨의 이제 그 경호원한테 막 이렇게 인치 나갈 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막 저쪽에서 농민들이 막 경찰들한테 끌려갈 때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의 순간들을 어떠셨나요? 그때 괜찮으셨어요? 그 경호원이 뭐 팔을 꺾었나?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글쎄 뭐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뵐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그 자전거 개통식 하는 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림만 좀 실제 내가 찍은 그림만 좀 담고자 접근했던 건데 그 워낙 그 경호원들이 민감하게 액션을 취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입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제 입을 틀어 막았던 거죠. 그랬던 상황이고 측량 그러니까 보상을 위한 이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권력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병력이 투입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행해 갈 줄은 그리고 그 체유학 농구가 연행된 곳이 두물머리인데 사실 타겟은 남양주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양주 그러니까 1차 공권력 투입 때 오히려 남양주는 연행이 없었고 두물머리에서 20여 명이 그냥 일순간에 연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남양주에 있었죠. 그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두물머리를 갔더니 21명이 연행됐는데 그 중에 이제 20명은 이미 이제 연행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카메라를 못 담았고 이제 최유학 농부가 그 논바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버티고 계셨던 거였죠. 제가 도착하는 순간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연행되는 순간을 이제 카메라로 담았던 거고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욕도 나오고.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최유학 농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게 감독님도 굉장히 더 인상적이셨는지 이제 이게 오프닝에서도 사용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편집을 한 1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쭉 뭘 오프닝으로 이렇게 삼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후보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이 장면을 그 장면을 이제 선택하신 이유는 뭐 두물머리의 멋진 풍광으로 시작할까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편집 기사가 조금 이렇게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제가 의견을 받았던 거죠. 이제 크레딧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영화를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해서 그때 굉장히 또 많은 그 이제 후반 작업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딧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그냥 그 농민들의 제안에 의하셨던 거고 따로 스태프들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후반에서 많이 좀 꾸려졌을 것 같은데 그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좀 진전하셨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스텝은 어쨌든 촬영은 이제 혼자 다 했고요. 1시간짜리 이제 1시간짜리 테이프 한 350개 정도 됐으니까 350시간을 이제 제가 혼자 한 1년 8개월 한 10개월 동안 이제 혼자 편집을 하다가 하면서 2시간 반으로 일단 줄였는데 2시간 반에서 이렇게 더 진전이 안 되고 장면들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전문 편집 그러니까 좀 제 3의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집을 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를 편집하신 분한테 이제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80분으로 딱 잘라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그 날라간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편집 기사랑 이제 설득해가지고 10분 늘려가지고 합의를 봐서 90분으로 완성했습니다. 또 여기 만들어진 영화가 사실 다긴 하지만 못 들어간 장면 중에 제일 아까운 거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두물머리에 연대했고 두물머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이제 경험과 느낌과 인상들이 두물머리에 대한 인상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담겨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참 정말 힘겹게 싸웠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미안해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15차례 이렇게 공동체 상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튼 뭐 이렇게 지루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편집 기사님이 그렇게 잘 자르시기 위해서 감독님이 일단 250분을 또 잘 잘라주셨기 때문에 350시간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관객분들의 뭐 그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관객이 많지 않아서 많이 수줍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마무리하시죠. 그럴까요? 예. 감독님 이제 이거 배급 계획 계속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이 작품 어떻게 배급할 것인지랑 그리고 또 다음 작품 또 막 구상하실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작품을 내놓았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배급은 뭐 저도 뭐 이렇게 딱히 뭐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부지런히 제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열심히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동체 상영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씩을 지금 계속 꾸준히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게 뭐 되다 보면 언젠가는 뭐 극장에 걸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7년 만에 작품을 발표한 건데 사실은 이제 4대강 사업 이전에 제가 한 3년 또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해직교사 이야기인데 여기 두물머리 4대강 사업이랑 오버랩 되면서 이거를 먼저 작업을 해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이제 그 한 3년 전에 이제 촬영했던 거를 좀 편집해서 좀 완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4대강 그것이 끝나면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주변 농촌이나 농민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기록해볼 후속 작업으로 기록해볼 계획입니다. 예, 꼭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4대강과 관련된 작품은 뭐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그냥 하천들이 그냥 산 속에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직접 이렇게 촬영자가 그곳에 찾아가서 찍지 않는 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찍기가 어려워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물머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연대하기도 쉽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또 감독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이렇게 남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여기서 보여줬었던 그 모습들을 좀 생각하면서 두물머리 한번 다시 가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
배급 잘 하시고 또 다음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